자, 175페이지 19절 정역을 보시면은 정역은 그 정수들의 영역이죠. 인테그럴 도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수하고 아주 비슷해요. 정수의 일반화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정역의 여러 가지 뭐 Z도 그렇지만 정역 중에서 여러 가지 정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예로 다루는 ZN 있죠, 그죠? ZN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두고 갑시다. ZN이 뭐냐? 원래 우리가 ZN을 정확하게 정의하려면은 상군을 이용해서 정의해요. 상군, 상환. 다시 말해서 Z를 3Z로 자른 거. 이건 이제 3Z는 Z의 그 부분, 3Z는 Z의 뭐 부분군인 동시에 부분한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익렬이를 만들어내죠. A 더하기 3Z, A인 Z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좌익렬이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Z, 0 플러스 3Z, 1 플러스 3Z, 2 플러스 3Z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그 표현하기를 마이너스 1의 바라고, 그죠? 원래는 제로의 바, 1바, 2바 이렇게 되죠. 원래 마이너스 1과 동치인 것들 해가지고, 동치는 원래 동치류로 해가지고 대괄호를 쓰죠. 근데 우리 대수에서는 대괄호 대신에 바를 써가지고 표현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복된 거를 다 생략하고 쓰자면 뭐 대표치만 생각하면 0바, 1바, 2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요것은 이제 요것은 3바하고 같고, 요건 4바하고 같고, 5바하고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요것을 두 기를 Z의 N, Z3바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Z3바. 그렇다면 여기 바를 쓰는 게 불편하니까 어떤 책은 그냥 바를 계속 그냥 끊임없이 쓰는 책도 있어요. 있는데 뭐 우리 책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 바를 생략하죠. 생략해서 결국은 Z3라고 쓰고, Z3를 안에 원소를 그냥 0, 1, 2가 있다라고 써도 되고, 요걸 어차피 3, 4, 5가 된, 그죠?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두 원소를 갖고 왔을 때 A, B 두 원소를 갖고 오면 여기 이렇게 되고, 뭐 이걸 괄호 동그라미 2번을 여기 씁시다. 동그라미 2번. 이런 방법으로 이제 ZN을 갖고 오면 A와 B가 서로 같다는 말은, A바가 B바와 같다는 말을 결국 A-B가 3의 배수란 뜻이에요. 그죠? 요걸 동그라미 2번으로 쓸까? 3의 배수란 뜻이고, 요것은 다시 그냥 A 꼴 B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제로하고 3하고 같은 것은 제로바와 3바가 같을 때 제로와 3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를 생략했기 때문에 제로와 3이 같고, 1이 4와 같고, 2와 5가 같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러냐 하면은 요것은 Z3에서 A와 B는 같다. 예를 들어서 1과 4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일반화해본다면 ZN을 정의해 줄 수가 있다. 그죠? ZN은 뭐 예를 들면 1, 2, n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0, 1, 2, 땡땡땡, n-1 이렇게 써도 된다. 그죠?
어떤 책은 zn 바라고 쓰고 이걸 1바, 2바, n바, 제로바, 1바, n-1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바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A 이꼴 B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그냥 사실상 A-B가 3의 N의 배수 A 이꼴 B 모듈로 N일 때 이렇게 물론 이것은 ZN에서 A와 B가 같다는 것은 그래서 1과 N 플러스 1이 같고 2와 N 플러스 2가 같고 이런 얘기다. 물론 이것을 또 A바는 B바와 같다라는 것으로 쓰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ZN을 정의해 봤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ZN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ZN의 원소들은 그 동치류들이 1바, 2바, 3바, n바 동치류들이다 이거예요. 원소들 자체가 집합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 19.1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지금 R에서의 방정식을 계산할 건데 R에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꼴 제로 이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필요충분 조건이기를 x-1, x-2 이꼴 제로 나오고 이것은 자 x-1 이꼴 제로 혹은 x 이꼴 2 x-2 이꼴 제로 그 다음에 이것은 x 이꼴 1 또는 x 이꼴 2다. 이렇게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개가 밑에서 위로 가는 건 임의의 정역에서 되죠. 임의의 정역으로 확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임의에 환해서 된다 이거예요. 죄송해요. 임의에 환해서 성립하고 자 위에서 밑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영인자가 없을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 영인자라는 것은 영의 약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영인자가 없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AB 이꼴 0일 때 A 이꼴 0 혹은 B 이꼴 0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영인자가 없다는 조건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하고 반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Z6에서 생각해 봅시다. Z6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꼴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실제로는 x-1, x-2 이꼴 0가 되면서 자, 이것은 x-1 이꼴 0 혹은 x-2 이꼴 0가 되느냐?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물론 밑에서 위로 가는 건 항상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쓸까요? 밑에서 위로 가는 건 성립한다 이거. 이것은 이제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건 일반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얘가 뭐가 있냐면은 0 곱하기 요게 0 곱하기 물음표 와도 0이 되고 물음표 곱하기 0이 와도 0이 되는데 2 곱하기 3이 와도 3 곱하기 2가 와도 0이 된다. 그죠? 3 곱하기 2가 와도 0이 되고 4 곱하기 3이 와도 0이 된다 이거예요. 4 곱하기 3이 4 곱하기 3이 와도 0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x 이꼴 1 혹은 x 이꼴 2라는 해가 전부냐? 그렇지 않다. 이거. 그래서 이 반례가 뭐가 됐냐면은 이 x가 뭐예요? x가 3, 2 되는 거는 4, 5, 4, 3 되는 건 5, 그죠? 그래서 x가 4나 5일 때는 이것이 반례가 된다. 결국 이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a, b 이꼴 0이면 a 이꼴 0 혹은 또 b 이꼴 0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것을 영인자라 부르죠. 다시 말해서 곱해서 제로가 되면서 둘 다 제로가 아닌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제 정의 19-2번에서 환 R과 A인 R에 대하여 A가 R의 영인자다. 그 말은 적당한 B인 R 영인자라는 말은 영 아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니까 일단 A는 0이 아니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적당한 영 아닌 B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B 곱해서 제로가 되거나 혹은 BA 곱해서 제로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이럴 때 이 A를 0의 인자 혹은 0의 영인자 혹은 0의 약수라고 부른다. 실제로 곱해서 제로가 나오니까 그것은 0의 약수가 맞아요. 그죠? 0을 나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0이 돼버리면 뭐 0은 항상 0을 나누니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0 빼고 0 아닌 원소로서 곱해서 0이 된 0의 약수인 것을 영인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0 아닌 두 개의 원소를 곱해서 0이 될 때 영인자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이제 Z6에서 생각해 보면 Z6에서 원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일단 제로하고 6 단원들이 있어요. 단원들은 뭐냐 하면은 단원들은 6과 서로 서인 원소니까 1하고 해요. 그럼 나머지 2, 3, 4가 남는데 2, 3, 4는 2와 3은 2, 3, 4는 다 0이 아니면서 2 곱하기 3이 0 되고 3 곱하기 4가 0 되니까 이게 영인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Z6의 경우에는 제로와 단원과 영인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또 하나 예를 보면 Z5를 생각해 보면 Z5의 원소들은 자, 0 있고 단원은 뭐예요? 단원은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들이죠. 그것은 5와 서로 서인 원소들이죠. 그래서 1, 2, 3, 4가 5와 서로 소다 이거예요. 그럼 영인자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Z5의 경우는 0과 0과 단원만을 갖게 되고 영인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2R, M2G2에서 생각해 봅시다. M2R도 뭐 M2R R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인자를 생각해 보면 A와 B를 이런 걸 갖고 와봐요. 1000 그 다음에 0010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해서 A와 B는 영인자예요. 자, A와 B는 영인자. A는 영인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A는 0이 아니죠. 0이라는 것은 더하기 대 항등원이 0000이 0이니까 0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0 아닌 뭔가가 있어가지고 곱해서 0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B에서 계산하면 얼마죠?
10, 00, 00, 10 하면 이거 뭐가 나오나요? 0, 0, 0, 0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A는 0도 아니면서 뭔가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그죠? 0 아닌 B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0인자 맞다 이거예요. 근데 BA는 어떻게 되냐? BA는 0이 아니에요. BA는 실제로 0, 0, 1, 0 해가지고 1, 0, 0, 0 하면은 1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 1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건 그냥 생략하고 요거는 이제 한쪽만 0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자, B가 0인자는 되느냐? 되죠. 왜? 역시 같은 일 A, B 해서 어쨌든 0이 되니까 0, 0, 0, 0. 그래서 요 M2R에서 10, 00도 00, 10도 다 0인자가 된다 이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호근이잖아요. 호근. 그죠? 예. 영아님 원소로서 오른쪽에 곱해서 오른쪽에 영아님 뭔가가 와서 곱해서 0이 된 경우도 되고 왼쪽에 뭔가 영아님 원소가 있어가지고 곱해서 0이 돼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든 간에 존재만 하면 0인자가 있기 때문에 A와 B 둘 다 0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0인자가 별로 안 좋다는 거 아시겠죠? 0인자 별로 안 좋은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0인자는 없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방정식을 푸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그래서 0인자가 없는 곳을 이제 없다는 사실과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먼저 0인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약분 법칙을 만족함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거 법칙, 약분 법칙 같은 말인데 환 R에서 R 안에 0이 아닌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에 대하여 자, R이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는 사실은 소거 법칙, 약분 법칙, cancellation law, 그죠? 만족한다. 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은 0 아닌에 0이 오면은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A 에 대하여 할까요? 에서 R인 제로를 뺀 A에 대해서 대하여 AX equal AY 이면 X는 Y 이거 되고 역은 당연히 성립해요. 역은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A equal YA이면 X는 Y다. 역은 당연히 성립해요. 오른쪽에 A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영한 A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해준다 이거예요.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 자, 그렇다면 정리 19.5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9.3, 4 요거는 뒤에서 할 거예요 다시. 자, 19.5에서 환 R에 대하여 0인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0인자가 R 안에 0인자가 없다. 자, 라고 하면 필요충분 조건 AB equal 0이다.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사실을 만족해요. 사실 여기서 이 방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요. 자, 이 방향은 부정해 봐요. AB equal 0이 되면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된다. 가정을 가정하고 결론을 부정해 봐요. 그러면 AB equal 0이 되면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AB가 0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부정하면 0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자, 결과를 부정해봐요. 0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부정해보면 이 필요주문 요건이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어요. 자명한 얘기.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만족한다면 좌우 약분 법칙을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사실. A인 R 차집합 제로에 대하여 A의 AX, AY이면 X equal Y 만족하죠? 자, 이것은 자, 그리고 역도 당연히 성립하죠. 자, 뿐만 아니라 XA equal YA이면 X equal Y 역도 성립한다. 이게 필요주문 조건이 된다. 이게. 그래서 영인자가 원래 의미가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아닌 원소를 약분시킬 수 있다. 오른쪽 왼쪽이든 약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그러면 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뭐 거의 자명한 얘기지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영인자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약분 법칙을 만족한다.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 이런 의미다 이거예요. 자, 1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2번에서 1번을 먼저 뭐 살펴보면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A 그 2번을 가정해 가지고 1번을 증명해야 되니까 AB equal 0 이거 A가 0가 아니다. 그러면 B equal 0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 AB equal 0고 A가 0가 아니라면 밑에 약분 법칙을 이용하면 A, B equal 0 equal A 0인 거죠. 이므로 AA 약분시키고 B equal 0다. 그죠? 마찬가지로 AB equal 0고 B가 0가 아니라면 여기 마찬가지로 AB equal 0인데 0이라는 것은 B가 0 곱하기 B였으니까 그죠? BB 약분해서 이므로 A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을 또 이용해 가지고 2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증명하자면 2번은 A가 R 차집합 ER이 아니잖아요. 예, 환 R에서 0을 뺀 데서 오른쪽에서 왼쪽은 자명하니까 이제 AX는 AY 이거 이면 A의 X-Y 이것은 AX-AY인 거니까 0이죠. 넘어가세요. 그러면 A가 0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B가 0가 될 수밖에 없다. 요 1번 가정에서 AB equal 0이니까 0이고 A는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B가 0이다. X-Y는 0. 즉 X는 Y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역방향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고 XA equal YA라도 똑같이 X-Y는 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죠? 즉 X는 Y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영인자는 없어야 돼요. 영인자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영인자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약분 법칙, 영한의 원소를 약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 요 동시 조건들을 이제 알고 있다면, 우리 유클리드 정리라고 있어요. 유클리드 정리. 정수는 쪼개지지 않는다. 이 유클리드 정리죠. 예를 들어서, O는 소수인데, O가 AB를 나눈다면, 뭐, AB가 정수일 때, 그죠? A에 쏙 들어가거나, B에 쏙 들어간다. 이거, 그죠? 이게 유클리드 정리죠. 물론 역도 성립해요. A나 B에 O가 들어있다면 역도 성립하죠. 당연히 P, 소수 P에 대해서 A, B를 나눈다면 필요충분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눈다. 이거죠. 그죠? 이게 유클리드 정리예요. 유클리드 정리. 그래서 정리 소수 P에 대해서 19.4 ZP는 영인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ZP는 영인자가 없다. 물론 단 P는 소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AB인 ZP에 대하여 P가 A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누기 때문이죠. 다시 AB 이꼴 제로면 A 이꼴 제로 혹은 B 이꼴 제로다 라는 사실을 만족하죠. 그 이유는 이때 P가 AB를 나누는 것이고 결국 P가 A를 나누거나 혹은 P가 B를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꼴 제로라는 것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AB는 모듈로 P에 대해서 제로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왜 원래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 바를 이렇게 되는데 바는 귀찮아서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다 이거예요. 그죠? AB가 B, ZN에서 물론 여기서 유클리드 정리를 써먹었죠. 유클리드 정리. 이거는 이제 정수론도 대수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그죠? 정수론에서 결과는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갑시다. 요게 이제 19.4. 결과적으로 이제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의 19.6을 보시면은 19.6 R이 정역이다.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다 라는 말은, 자, 첫 번째 R은 가환환이고 R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R은 영인자가 없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정역. 뭐 대표적인 정역은 Z, 이게 정역이 되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봤지만 ZP도 정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단 P가 소수예요. 19.9하고 11하고 이걸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자, 19.9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19.9. 채는 정역이다. R이 채다. 그러면 R은 정역이다. 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정역이면 채가 되느냐? 뭐 R이 Z인 경우가 뭐 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9 다음에 11 보시면은 뭐 10은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11이 바로 나오는데 R이 유한정역이다. R은 지금 방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채는 정역이냐? 맞지만 정역이면 채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Z 이꼴 R 이꼴 Z인 경우였죠. 그죠? 그래서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추가 조건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뭐냐? 유한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유한 정역이라는 유한이고 정역이 된다면 역이 성립한다. R은 채다. 이게. 그래서 이 같은 서로 이제 같이 묶어서 알아둬야 될 얘기고 워낙에 이게 이제 기출 문제라서 유명하죠. 그 11번 정리 11번은 뭐 증명도 뭐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죠? 자, 일단은 그 채는 정역이다 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채라는 것은 가환, 환이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영한임 원소의 여건을 갖는다. 그죠? 곱에 대한 여건. 요게 이제 지금 세 가지 조건이 환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역은 가환, 나눗셈 환이, 가환 환이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인자가 없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니까 가환환, 단위원을 가진 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체크하면 되네. 그죠? 그래서 영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B 이꼴 0 그러면 A 이꼴 0 혹은 B 이꼴 0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AB 이꼴 0이다. 그러면 B 이꼴 0 혹은 A 이꼴 0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그렇다면 가정을 가정하고 결론을 부정해 봤을 때 B 이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 이꼴 0이고 A가 0이 아니다라면 B 이꼴 0이다. 그 이유는 19.9에서 채라는 조건에서 영한임 원소의 여건을 가지니까 A의 인버스가 R에서 나타나므로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하면 A 인버스 A의 B는 A 인버스 0이라서 0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B가 돼서 B는 0이다. 그 다음에 반대쪽 1, 1 이걸 봅시다. 지금 이제 이걸 가정하고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똑같이 가환환 단위원을 가지만 영인자가 없다라는 조건을 가정하고 난 뒤에 유한인 동시에 가환한 영인자가 없다, 단위원이 없고 단위원이 있고 영한인 원소의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이걸 가정하고 유한이라는 조건까지 추가로 가정했다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영한이 원소를 가지고 와서 자 A인 R 차집합 0일 때 A의 곱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이걸 체크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R은 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R이라는 것이 유한정역이다라는 조건을 가정한 거예요. 유한정역일 때 A의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함을 보이자. 이걸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생각보다 간단한 게 AR이 R과 같다. 이걸 증명해요. 그죠? 이걸 증명하고 나면 이제 어떤 사실이 되죠? 두 번째. 이게 같으니까 1이 R 안에 있다. 이거. R이 정역이니까 1이 있다. 이거죠. 그게 AR이 되는 거니까
요건 1번에서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되므로 자 1은 A 곱하기 B의 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가환 지금 요한 정역이라는 사실은 가환이 되니까 BA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B는 A의 인버스다. 그래서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집합이 같으면은 1이 R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가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R이 정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이 AR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집합이니까. 그 말은 1은 A 곱하기 뭔가의 곱으로 나타나더라. 가환이 되니까 BA도 되더라. 그 얘기는 결국 요 B가 A의 여건인 거죠. 그 A의 여건이 존재했다. 이걸 원했잖아요, 원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R은 뭐예요? 체가 된다. 체가 뭐였어요?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영아니 원소에 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 세 가지 사실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건 원래 정역이 가정에서 만족하니까 요것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자, 요걸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첫 번째 AR은 R에 포함돼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건 자명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5개고 이게 5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집합이에요. 포함되고 포함관계가 성립하면서 5개 같은 원소를 개수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체크하면 될까요? 포함되는 것은 A가 뭐 R의 원소니까 R의 원소 곱하기 R의 원소 R에 들어간다. 이건 자명한 얘기고 AR의 위수와 R의 위수가 서로 같다. 이걸 체크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면은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이쪽은 자명해요. 그래서 반대쪽 이쪽 관계만 체크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쪽 관계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면은 함수 F를 갖고 오는데 R에서 AR로 가는 단사함수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단사함수. 단사함수가 뭐냐면은 F의 X 이꼴 AX, X인 R에 대해서 F는 단사예요. 왜냐하면 FX는 FY다. 그러면 AX는 AY라서 영인자가 없으면 약분이 돼서 X는 Y다. 따라서 F는 단사예요. 단사. 단사함수니까 결국 뭐예요? R의 위수하고 FR의 위수가 같아져요. 그죠? R의 위수와 FR의 위수는 같다 이거. 왜? 단사니까 R에서 FR로 전단사 함수예요. 근데 FR은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AR에 포함되니까 이게 더 작거나 같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이쪽 관계를 확인한 거죠. 이쪽이 이쪽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서 여기 5개, 여기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같은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기억과 니은에 의해 AR은 R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EZ는 Z의 부분집합이면서 EZ는 위수가 Z하고 같아요. 그죠? 왜 같으냐 하면은 이거하고 짝을 지워줄 수 있어요. K를 가져와서
뭘로 주면 될까요? 2K로 주면 이게 F가 전단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수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EZ가 Z하고 같으냐? 진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 요것은 부분집합으로서 위수가 같으면은 그죠? 5개 되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부분집합으로서 개수가 무한대로서 같다면 그때는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부분집합으로서 위수가 같다는 게 뭘 뜻하냐면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면서 이게 뭐예요? 유한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5개, 100개, 100개 이쯤 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무한이 많고 무한이 많은 경우는 이게 위수가 같다고 해서 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유한정역이라는 조건, 유한이라는 조건이 여기 쓰였다 이거예요. 그죠? 유한정역, 유한이라는 조건이 여기 쓰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두시기를 자 지금 저기 써먹은 게 이거예요. A와 B가 이런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한집합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유한집합일 때 A와 B가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고 싶다면 뭘 확인하면 충분하냐면은 A와 B가 위수가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충분하다. 이게 유한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는 위수가 같다.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근데 사실 B가 큰 집합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뭐만 체크하면 충분하냐 하면은 같으면은 크거나 같다. 이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돼도 반대쪽은 원래 성립하게 돼 있어요. 포함관계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5개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5개면 이쪽이 5개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 말은 서로 다른 5개에서 서로 다른 5개로 가는 함수가 하나 존재하면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F라는 단사함수가 존재해서 B에서 A로 가는 이런 F가 존재하면 충분하더라 이거예요. 맞죠? 단사가 된다는 말은 B가 5개면 A는 5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존재해가지고 A에서 B로 가는 전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5개가 있어요. 그럼 전사가 되려면은 5개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전사함수, A에서 B로 가는 전사함수가 있다는 말은 5개에서 6개로 갈 수가 없어요. 전사가 될 수가 없죠. 하나가 2개로 쪼개져야 되니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B가 많다는 것은 A가 보다 B가 많다는 것은 전사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뜻해요. 그래서 단사함수가 존재하면 공역이 크네요. 공단. 전사함수가 존재하면 뭐예요? 정의가 크네요. 정전이에요. 공단 정전. 전사함수가 존재하면 정의역이 크고 단사함수가 존재하면 공역이 크다 이거예요. 공단 정전. 그냥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실로부터 아까 전에 우리 ZP가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ZP가 정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건 특히나 유한까지 된다는 거 아시겠죠? ZP니까 당연히 유한이잖아요. 그래서 유한 정역이네요.
ZP는 뭐가 될까요? 예, 채가 되죠. 19.12.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것도 없고 그냥 이걸 바로 이용해 가지고 ZP가 정역이 된다. 그죠? 정역이 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 영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었잖아요. ZP 안에. 그래서 정리 19.12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ZP는 채가 된다. 바로 이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 그죠? ZP는 유한이고 정역은 아까 체크했어요. P가 A, 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눈다. 그게 유클리드 정리였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ZN의 구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ZN의 구조. 자, 첫 번째로 R이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유한환이라고, 그죠? 유한환일 때, 일때 A가 R 차집합 0이고 A가 영인자가 아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A는 단원밖에 안 돼요. 역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단원은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영인자도 아니잖아요. 단원은 영인자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A 곱하기 B 이꼴 1이 된다면 둘 다 1이 아닌 영한의 원소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역도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이쪽은 뭐 자명한 얘기잖아요. 요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단원 증명할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AR 이꼴 R 이걸 보일 수 있죠. 왜? 똑같아요. F라는 함수를 이제 저쪽으로 갑시다. 저기 씁시다. 방금 유한정역은 채다 증명할 때하고 똑같아요. A가 단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첫 번째 AR은 R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RA는 R이다. 또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은 AR이 R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F를 R에서 AR로 보내는 FX 이꼴 AX로 보내자. X인 R에 대해서 F는 단수함수죠. 왜? fx는 fy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얘기 ax는 ay 영인자가 아니니까 영한이몬소의 약분 영인자가 아니니까 그죠? 되죠? 한 번 더 쓸까요? a의 0 이꼴 ax 마이너스 ay 이꼴 a의 x 마이너스 y. 근데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 영인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 0이 아니라면 영인자가 생겨나 버리잖아요. a가 영인자가 돼 버리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0. 즉 x는 y. 그러니까
단사잖아요. F는 단사. 공단정전. 그러니까 공역의 위수가 크거나 같아진다. 따라서 이건 원래 되는 거니까 AR과 R이 같아진다. 그죠? R과 AR이 같아지더라. 여기 1이 있잖아요.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므로 뭘 알게 되죠? A-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1 A-A 이렇게 되죠. 그죠? AR AA-가 되죠. AA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같은 방법에 의해서 뭘 또 알 수 있겠어요? 똑같이 지금 뭐 fx를 xa로 주면 되잖아요. xa로 주면은 또 RA 이꼴 R이 된다. 이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 여기서 A-가 A의 여건이라는 말을 할 수 없죠. 왜? 아까 전에는 유한정역이면 최다 증명에서는 이게 A-A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 교환이 성립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가환 조건이 없잖아요. 유한환이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 유한 가환환이 아니고 그냥 유한환이다 이거예요. 가환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이걸 체크해야 돼요. RA가 R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XA로. 같은 방법에 의해서 에 의해 성립하고 이제는 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A2-R 만족하기를 A2-A가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A2-하고 A-하고 서로 같아야 그게 여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 이꼴 A2-라는 결론을 얻어내야 된다. 쉬워요. 왜냐하면은 A-는 1 곱하기 A-이고 이 A-를 A2-A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 이렇게 되고 맞나요? 이게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이제 A2-에 AA- 해가지고 이것도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A2-1 돼서 A2- 이렇게 되잖아요. 해서 이제 즉 이 말은 이것은 A의 여건이 된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은 AR 이꼴 R이 되고 RA 이꼴 R이 된다. 언제? A가 지금 이런 조건 0 아니고 그 0인자가 아닐 때는 저런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체 환이 뭐예요? 단위원을 가진 유한환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서 그것은 단원이 된다.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단원은 0도 0인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결론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몇 번 이제 거론했던 Z6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Z6. Z6을 살펴보니까 구성은 0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이 있다 이거예요. 단원은 뭐죠? 6과 서로 소유원소 증명했잖아요. 1과 5. 0과 단원이 아닌 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0인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2, 3, 4 이게 0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ZN은 이게 뭐예요? 단위원을 가진 유한 환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ZO는 당연히 0, 단원, 그 다음에 0인자 이렇게 되는데 구성상 0 아닌 모든 원소들은 뭐예요? 되니까 0인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가면 이제 ZN은 0, 단원, 0인자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세 가지 경우로 분할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유한이라서 그런 거죠. 단위원을 가진 유한환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한이 아닌 경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정수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정수는 아주 좋은 뭐 정역이라는 조건까지 만족하는데 제로, 그 다음에 단원, 그 다음에 0인자 생각해 보면 단원은 뭐죠? 곱하기에 대한 인버스가 있는 원소들. 0인자 같은 건 없어요. 왜? 정수의 성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Z에서는 실수에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사실, 이걸 만족한다 이거예요. 상식으로 이건 지금 실수의 성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실에서 가게 실수, 복소에서 가게 복소수, 그 다음에 정수론에서 정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0, 단원, 0인자 말고 나머지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그죠? 0도, 단원도, 0인자도 아닌 그런 원소들 얼마든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때는 이런 세 가지 분할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정리 19.3이에요. 이걸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그 계산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 요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놨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환의 표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환의 표수. 표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추가로 문제도 좀 풀면서 할 건데 표수의 정의가 거기 180페이지 나와 있죠. 환의 하나의 대수의 성질이죠. 대수의 성질인데 환의 표수는 먼저 그 Z6을 한번 살펴보면 Z6 원소는 0, 1, 2, 3, 4, 5 이 6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각 원소를 생각해 봤을 때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한 번만 더해도 바로 제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1은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나오느냐? 1은 6의 배수번 더해서 제로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 더 많죠? 예. 그 다음에 2는 3의 배수번 더하면 제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 3은 2의 배수번 더하면 제로 나오고 4는 3의 배수번 더하면 제로 나오고 5는 6의 배수번 더해서 제로 나온다. 그러면 모든 원소는 6의 배수번 더하면 제로 나온다. 그래서 6의 이꼴 제로. 임의의
A는 R이죠. A는 Z6이죠. 그죠? 그러니까 12번 A, 18번 A 되니까 이때 표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라고 부르죠. 최소값. 그래서 표수는 뭐냐? Z6 이꼴 6인데 그건 뭐냐면은 미니멈의 K인 양의 정수로서 K배의 A 이꼴 0 되는 이미 A인 ZU. 자, 그런 양의 정수가 존재한다면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이걸 표수라고 정의하겠다. 그죠? 당연히 ZN의 표수는 당연히 ZN의 표수는 N이 되겠죠. 그죠?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사실 다른 것보다도 요 1만 주목하면 충분하다. 1을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지만 생각해봐도 충분하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표수를 구할 때는 1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Z 같은 경우에는 Z에서는 자, 여기 1을 갖고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아무리 더해도 제로는 안 나와요. 그죠? 이런 경우는 표수를 0이라 부르겠다. 정의 19.13 환 R에서 표수 R은 정의하기를 미니멈의 K인 양의 정수로서 K의 A 이꼴 0 K배 A 이꼴 0 K의 A 이꼴 0 임의의 A 날 물론 이런 K가 존재할 때죠. 그런 K가 없다면 방금처럼 그걸 표수 0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표수를 계산하려고 보면 Z4, Z6 이건 어떻게 될 거냐 표수가 이런 거 계산하려고 보면 계산이 무척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원소를 몇 번 더해야 최소 제로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처럼 1만 관찰하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19.15 동그라미. 환 R에 대해서 정리 환 R에 대하여 첫 번째 19.15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1이 R 안에 있을 때 단위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표수를 구할 때 원래는 모든 A날, 이미 A날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와서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나온지를 관찰해야 되지만 단위원이 있다면 단위원만 관찰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니멈에 K인 양의 정수로서 K배의 1이꼴 0 되는 걸 체크하면 충분하다. 물론 그러한 K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K가 양의 정수 K가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해야 그 미니멈 자체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K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표수가 0이 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원소를 K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 그런 양의 정수 K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하는데 1만 가지고도 1을 K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 그런 양의 정수가 없다면 당연히 모든 원소는 더 강한 조건이니까 이런 K는 당연히 없어요. 따라서 이런 K가 없다면 이런 K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따라서 0이죠. 이쪽은 체크할 필요가 없죠. 맞나요? 우리 반 학생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K. 그 다음에 우리 반 반장만 만족하면 되는 K. 반장도 만족을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건 그런 게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렵죠? 네, 됐어요. 자, 아무튼 이 조건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1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거 생각해봐요. 환 R이 자명이에요. R에 제로밖에 없어요. 그럼 표수가 얼마죠? 모든 원소는 몇 번 더하면 제로가 나오나요? 한 번. 0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봐요. 표수가 1이라고 생각해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원소는 한 번 더하면 제로예요. 거긴 뭐밖에 없나요? 0밖에 없잖아요.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조금 있다가 쓸 거예요. 3번, 4번은. 자, 조금 있다가 쓰고요. 두 줄, 한 네 줄 정도 띄워두면 돼요. 자, 일단 1번을 봅시다. 1번. 지금 모든 원소에 대해서 K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 그런 양의 정수 K들의 모임과 이런 조건을 1을 제로번 더해서 K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 이런 K들의 모임이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모임이 같으니까 그것의 미니멈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함을 보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대상 자체가 서로 같으면은 그럼 미니멈 자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증명해 볼 거예요. 근데 한쪽은 자명해요. 어느 쪽이 자명할까요? 예, 그쪽이 자명하죠. K배 A 꼴 양의 정수 K에 대하여 K배 A 꼴 제로 임의의 A 날 이걸 만족하면 K배 1, 2꼴 제로 자명하잖아요. 이거는 A가 1이 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니까 이건 자명하다. 예, 반대쪽 K배 1이 0이 되면 K배 A가 0이다. 임의의 A 날 요걸 체크하면 됐네. 그죠?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양의 정수니까 K배의 1이 0이 나왔다. 그러면 K배 A는 A를 K번 더한 거예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게 K계다. 그죠? 그렇다면 1A라고 볼 수 있죠. 1은 단위원이니까 1A. 그래서 앞에 분배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 K번 1을 K번 더한 거에 A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가정한 게 뭐냐면 이쪽이 제로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뭐 0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A는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계 왔다 갔다 필요충 조건이 됐죠. 자, 2번은 자명이에요. 자명. 이거 아까 전에 그죠? 표수가 1인 환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자명환. 자명환밖에 없죠. 표수가 1인 환은 자명환.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예.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R이 정역이다. 정역의 표수는 얼마냐? 소수 아니면 제로다. 연습 문제 19.29예요. 표수 R 이꼴 0 혹은 표수 R은 소수다. 연습 문제 19.29. 이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다뤄볼 만한데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R이 정역이고, 자 S가 R의 부분 정역일 때 표수 R과 표수 부분 정역은 서로 같다. 자, 봐봐요. 3번은 표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이냐 하면은, 자, 3번은 R이 정역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정역일 때 제로이거나 소수다라고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부정 하나 해봅시다. 표수가 제로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 때 표수가 소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표수가 소수다, 이걸 증명해야 되겠네. 그죠? 소수는 뭐죠? 자, 표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에요? 표수가 마이너스 2 이런 거 봤어요? 표수가 3.5. 자, 표수는 얼마죠? 항상 0, 1, 2, 1, 2, 3, 4. 표수는 무조건 아닌 정수예요. 그렇죠? 근데 소수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수는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될까요? 이 이상이다. 두 번째, A, B, P, 양의 약수가 뭐밖에 없어야 되죠? K가 에 대하여 K가 표수 R을 나누면 K는 1 아니면 K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야 된다. 이게 소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2 이상의 정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표수는 아닌 정수라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2 이상의 정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표수는 0이 아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0이 아니다라고 이미 가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1이 아니다. 이유는 뭐죠? 자명한이 아니에요. 정역은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역이기 때문에 R은 비자명이므로 표수가 1이 아니다. 따라서 를 만족하여가 되어 표수는 당연히 2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체크해 봅시다. K가 표수를 나눈다. 그럼 K는 1 또는 K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죠. 자, 이게 R이라는 것이 단위원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단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위원만 가지고 생각하면 충분하죠. 따라서 K에 1을 한 것이, 그러니까 K가 표수를 나눈다는 사실을 만족하니까 K 곱하기
얼마 할까요? L 해서 표수가 됐죠. 표수. 적당한 양의 정수 L 되니까 모든 원소는 KL번 더하면 제로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KL번 제로 이꼴 KL번 하는데 뭐 1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은 아까 전에 봤지만 K번 1을 더한 거 L번 1을 더한 거 이 곱한 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므로 정역의 정의로부터 정역의 가정에 의해 둘 중에 적어도 한쪽이 제로다. K 곱하기 1 이꼴 제로 혹은 L의 1이 제로다. 그죠? 그러면 양의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표수와 비교해 보면 K가 표수 R보다 K의 1이 제로라면은 표수 R과 K 어떤 관계? 이게 더 작아야 돼요. 맞죠? 혹은 L이 1 이꼴 제로라면 L을 포함한 미니멈이 표수 아니에요.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 KL이라 그랬어요. 그죠? 표수가 뭐라 그랬죠? KL. 이것도 KL이잖아요. 이 말은 KK 날림에 L은 양의 정수로서 1보다 작거나 같아. L은 1이다 이거예요. 일단 즉 이 말은 뭐죠? LL 날리면 K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1이 나오죠. 그죠? 결론적으로 L이 1인 경우는 K가 표수가 되고요. 이꼴 K 이꼴 표수. 그 다음에 K가 1인 경우는 뭐예요? K가 1인 경우죠. 그래서 뭘 확인한 거냐면은 K가 R의 표수를 나눈다면 K는 표수 자신이거나 1이 된다 이거예요. 소수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역의 조건을 어디 써먹었냐면은 KL이 표수라고 할 때 KL번 1을 더해서 제로가 나온다. 그 말은 K번 1을 더한 거, L번 1을 더한 거 곱한 게 제로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게 제로 되거나 혹은 이게 제로 된다는 이 조건을 여기 써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이제 정역의 표수는 0 또는 소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3번도 이제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것도 표수의 요게 연습 문제 19.27이에요. 이것도 이제 연습 문제지만 정리처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부분 정역이고 정역일 때 서로 표수가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분 정역이 돼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부분환이면 되느냐? 안 돼요 이게. 부분환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제로. 자, Z. Z까지 뭐 안 가도 Z6 이렇게 되죠. 이게 정역이 되는 게 더 보기 좋겠죠. Z5 합시다. 뭐 최고 정역이 되잖아요. 정역. 그러면 부분환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에 대해서 표수의 이것은 아시다시피 1이죠. 근데 전체 환은 어때요? Z5 1을 몇 번 더해서 최초로 제로 나올까요? 5번. 같나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거하고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서로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부분 정역일 때는 된다 이거예요. 이 S 자체가 이게 서로 같다는 사실. 그 어떻게 그러냐면은 이 사실을 체크하면 충분해요. 어차피 표수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뭐만 이용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1만 가져와 가지고 1을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분 정역이라면 이것도 1이 있겠죠. 거기서 또 1만 가지고 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려면은 여기 1R이라고 쓰고 이걸 1S라고 쓴다면, 그죠? 1S, 1R 하면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충분하죠. 그러면 뭐예요? 두 개가 서로 표수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위원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표수가 서로 같다는 사실. 왜? 같은 원소니까 이걸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나 이걸 몇 번 더해서 제로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연산이니까. 부분 정역이라는 말은 같은 연산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4번 증명은 이렇게 가면 되죠. 첫 번째 1R 이꼴 1S임을 보이자. 이렇게 되죠. 1R 이꼴 1S. 요걸 보이면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이 표수 각각의 K인 Z 플러스에 대해서 K배의 1R이 제로 된다는 사실과 똑같은 원소니까 K배의 1S가 제로 된다는 사실이 필요주문해진다 이거예요. 가 되어서 1만 되면 1만 체크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19.15죠. 요거 하고 1번하고 저 1에 의해서 되어 1에 의해 표수의 R은 표수의 S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음을 보이면 된다. 이거하고 이거 같기만 하면 이 두 조건이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보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은 일단 S가 있고 R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부분 정역이에요. 정역. 그렇다면 이거 자명은 아니죠. 정역이라는 건 단위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명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여기 뭔가가 영한위 원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한위 원소를 뭐 그냥 편의상 A라 둘까요? A. 여기 A를 가져왔어요. 그럼 A는 S의 원소인 동시에 R의 원소도 되네요. 따라서 A 곱하기 1R 빼기 1S를 생각해봐요. 이건 뭐가 되냐면은 A의 1R 빼기 A의 1S가 돼요. 둘 다 R의 원소고 S의 원소잖아요. 그죠? 이건 S의 원소였고, 이것은 S의 원소니까 당연히 R의 원소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R의 원소고 S의 원소니까 단위원을 곱하면 A 되고 A 돼서 이게 제로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죠. 요 A를 가지고 올 때 0 아닌 원소를 가지고 왔다면 비자명이니까 여기 0이 아니라서 결국은 뭐예요? 이쪽이 0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는 비자명이므로 자 A인 S 차집합의 제로. 따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이제 지금 그 노트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Z4 Z6의 표수는 뭐냐? 이거는 미니멈에 K배의 K인 Z 플러스로서 여기에 단위원이 있나요? 곱하나 마나면서 1,1이죠. 그래서 1 이꼴 제로는 이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 중에 제일 작은 값. 앞에 K가 제로 되기 위해서는 K는 4의 배수, 뒤에 K가 제로 되기 위해서는 6의 배수. 제일 작은 거니까 LCM에 4, 6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이다. 일반화하면 표수의 ZN1, ZNK는 LCM의 N1, NK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을 가지고 왔는데 표수가 6이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R은 정역은 아니다 이거예요. 정역이 아니죠. 이게 0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정역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로 Z, Q, R, C 이므로 표수의 C 이꼴 표수의 R 이꼴 표수의 Q 이꼴 표수의 Z 여기 그죠? 네, 표수가 이 부분 정역이죠 다. 부분환이고 정역이 되니까 뭐 이런 사실은 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20절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정역의 분수체. 분수체는 사실 그냥 결론만 바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깊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안에 그 복잡한 결과들을 다 이제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상체, 나눌 상자를 써가지고 자 상체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정수가 아주 좋아요. 방금 이제 정역을 봤지만 정수 Z에 대하여 정수 Z는 자 아주 좋은 대수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데 상당히 좋은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곱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그죠? 0과 특별한 원소 몇 개를 빼고는 곱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때문에 그 Z의 곱에 대한 여건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Z를 적당히 확장시켜 가지고 Z를 포함하는 체를 가지고 올 건데 최소한의 체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뭐예요? 유리수 Q겠죠. 유리수 Q. 이것을 Z의 결국 분수들이 나타나잖아요. 분수체.
혹은 상체라고 부른다. 나눌 상자를 써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이 분수체를 구성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것을 구성하는 방법은 분수체의 구성, Z 분수체의 구성을 해볼 건데 일단은 그 S라는 집합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S라는 집합을. S라는 집합은 A, B들이에요. A는 Z에 있고 B는 Z 차집합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앞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분자로 생각할 거고요. 요 D를 분모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B분의 A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걸 B분의 A 라고 볼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가서 이것은 B분의 A라고 이제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2,3은 3분의 2다 이거예요. 그럼 당장 2,3하고 4,6하고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하고 같은 거잖아요. 다 3분의 2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계를 릴레이션을 줘가지고 정의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S를 일단 이렇게 두고 A, B하고 C, D를 가지고 와서 in S에 대하여 A, B하고 C, D를 관계를 주기를 2,3, 3분의 2하고 4,6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해보자 이거예요. 그것은 AD 이꼴 BC가 될 때예요. AD 이꼴 BC. 정의를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 웨이브라는 것은 하나의 반사대 징추의 동시관계를 만족하더라. 그래서 요걸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할 거예요. 웨이브는 지금 S상의 하나의 동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 Q를 정의하기를 여기 S라는 집합을 이 동치 관계로 자른 거 있죠, 그죠? 이걸로 잡자 이거예요. 그럼 이걸 집합론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A, B들 A, B인 어떻게 되죠? S 이런 걸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것을 두기를 B분의 A로 두자 이거예요. B분의 A.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2하고 4분의 6분의 4하고 그죠? 이런 게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3분의 2가 6분의 4하고 어떻게 같으냐? 이게 3분의 2는 2,3의 동치류죠. 2,3과 동치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동치류 이것은 땡땡땡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3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4,6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 집합이 이거죠. 이 동치류 2,3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3분의 2잖아요. 이렇게 정의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4,6의 동치류예요. 4,6의 동치류는 4,6, 2,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다 이게 지금 4,6의 동치류라는 거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동치류 해보니까 이 집합으로서 완전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치류로 봤을 때 그죠? 이 집합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2, 6분의 4, 그 다음 뭐예요? 9분의 6. 이런 것들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동치류로 이걸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동치류들을 대상으로 연산을 정의해요.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연산을, 그죠? 알고 보면 B분의 A, D분의 C 인 Q. Q는 동치류예요. 에 대하여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는 BD분의 AD 플러스 BC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BD분의 D분의 C, 요것의 곱을 BD분의 AC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얘네들은 다 어디 있나요? 이것도 역시 이것분의 이거 동치류니까 이게 Q라는 동치류, 이게 실제로 S 쿼션트 웨이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 될 것이고, 여기 이걸 잘 정의됐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이런 건 체크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하면, 이 연산 두 개는 정의하면, 이 두 개 연산은, 잘 정의되고, 이 두 연산에 대해서 방금 Q, 이 동치류들, 이거 하고, 방금 연산 정의한 연산 두 개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체가 되면서 두 조건을 뭘 만족하느냐면은 인베딩 된다 이거예요. 정의하자. 그러면 요게 Z, 정수 Z는 Q에 인베딩 된다. 즉 Q는 Z는 적당한 Q의 부분함과 동형이다. 동형이기를 적당한 뭐예요? D 다시 Z 다시 할까요? Z 다시가 있어가지고 Q와 동형인 게 나타나더라. 요걸 이제 3번, 요 4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맨 마지막에 이제 물론 이게 체가 된다는 사실을 다 체크하면 좋은데 뭐 그러지 말고, 자 4번 요거 잠깐 보시면은 Z하고 똑같이 생긴 게 Q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Z-라는 부분 정역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게 하나 나타나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원래 우리가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수의 모양하고 유리수의 모양 자체가 비교 불가능해요. 뭐 지금 원소도 자체가 이건 동치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정수는 여기 A와 B가 정수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Q하고 정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똑같이 생긴 게 들어있다는 정도는 인베딩 된다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결국 앞으로는 그냥 동형인 게 안에 들어있으면은 Z는 Q의 부분환이다 이렇게 불러주게 된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프렐라이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인베딩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원소 A하고 여기서 원소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파이 A. 이게 뭐예요? 여기 2하고 여기 같은 역할을 하는 원소가 뭐가 될까요? 1분의 2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줄까요? 1분의 A로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1, 그 분모 분자죠. 앞에 게 자모죠. 자모. 예. 분자, 분모. 이 동치류로 대응시켜주면은 이 함수가 뭐예요? 이 함수가 단사 준동형
사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A하고 1분의 A가 같은 역할을 해서 결국 동형이 되면서 Z는 파이에 Z와 동형이고 이게 Q의 부분한이다 이거예요. 요것은 뭐냐면은 이걸 Z 프라임이라 쓴 거예요. 그래서 Z는 Q에 매장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일반적인 정역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 정역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자라는 게 지금 21절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Z가 인베딩 되는 최소한의 체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여기 1단계 여기서 동시관계가 된다. 요걸 이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2단계에서 이게 well defined 된다. 2단계. 그 다음에 체가 된다. 3단계. 그 다음에 인베딩 된다. 4단계.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 21절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정도 하고 생략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쉬었다가 그 분수체 구하는 거 조금 해볼 거예요.